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이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인근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 박물관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작권 분야를 테마로 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창작자의 권리 인식 확산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창원시 아동의회가 올해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 6건을 직접 건의했는데요. 창원시 아동의회 어떤 정책들이 제안됐는지 짚어봅니다. 창원광장을 역주행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경찰이 3단봉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린 뒤에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선 협상자인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창원시가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21년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후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차라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답답하죠. 거기는 이 멀쩡해놔놓고 근데 좀 빨리 건설돼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활용하기 좋은데 기업들이 해피면 나는 그 기업들만 좋아지는 것뿐이지. 그 시민들한테는 좀 불편하다 아닙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좀 그런 게 불편하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지난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된 사업으로 갑보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도를 매입해 조성된 마산 해양신도시. 5차례의 공모 끝에 지난 2021년 10월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해 11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13차례의 협상을 이어왔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지난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쟁점 사항인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건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의 입장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협상이 종결하게 됐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지 조성 당시 대출금 994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40억 원. 올해 10월까지 130억 원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민간 복합개발로 공공성과 수익성,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창원시의 당초 계획은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면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인 시대에도 흑자를 이어가는 분야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AI 산업과 뉴미디어의 활성화로 날마다 창작물이 쏟아지는 요즘이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다채로운 체험으로 쉽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는 최초의 국립저작권 박물관이 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멋진 안무로 공연을 펼치고 자신만의 VR 작품을 선보이는 창작자들. 모두 노력의 산물이지만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권리는 사실 미흡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K-팝이나 문화가 상당히 역량이 되게 넓어졌는데 그에 비해서 창작자들에게 돌아오는 권리는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새로운 플랫폼인 OTT가 나오면서 그런 저작권에 대해서 전혀 지금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유무명을 떠나 모든 창작자의 권리지만 낯선 저작권. 국립저작권박물관이 탄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박물관은 저작권을 체험하고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알아가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저작권 분야 설명부터 전시, 유명 안무 체험실과 창작 스튜디오가 자리 잡았고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증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들도 곳곳을 채웠습니다. 내가 이 저작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좀 중립적인 이런 이제 능동적인 입장에서 저작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박물관을 돌아보면 아, 나도 저작자가 될 수 있구나, 권리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기간식에는 박물관이 있는 진주의 저작권 특화도시 선포도 이어져 앞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저작권 활성화가 약속됐습니다. 창작자 여러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AI와 GT 챗봇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다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작권 산업의 깊이를 더해갈 국립저작권박물관은 올해 학교와 단체 관람을 시작으로 내년에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시 아동의회가 올해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 6건을 직접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아동 정책들이 제안됐는지 한지선 마산 YMCA 시민사업부 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산 YMCA 시민사업팀 한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창원시 아동의회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2021년 12월에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그 개정을 통해서 올해 창원시 아동의회가 처음으로 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의원들이 매월 1, 3주,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책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정책 제안서도 만들고 하는 활동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지난 22일 아동과 청소년들이 낸 안건들을 발표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이날 어떤 정책들이 제안됐나요? 예, 지난 5월의 발대식 이후에 저희가 11번의 모임을 통해서 창원시 아동을 위한 정책 3가지를 만들었고요. 지난 10월에 본회의를 통해서 총 3개의 안건이 공유되었습니다. 저희 평등과 존중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 토론회 개최, 그리고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악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 그리고 안전과 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 체험관 운영 총 3개의 안건을 만들고 공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원시 아동의회 올해가 끝이 아니죠.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정책 발표회가 끝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6일 마지막 해총 및 시상식 모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연임을 하는 의원분도 있고요. 또 내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런 창원시 아동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동의회에서 마련된 정책들이 실제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선 팀장과 창원시 아동의회 소식 알아봤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큰 활약을 펼치는 진화 헬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헬기가 불이 난 곳에 도착하자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립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입이 어려운 산 정상 부근은 물론 험난한 산지에서도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가 곳곳에 장착돼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산불 상황을 하늘에서 포착해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추가로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해 모두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가을철 산불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내년도 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헬기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항공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헬기뿐만 아니고 지상 진화 대원과의 합동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충북 음성에서 공중 지상 합동 전국 훈련을 산불 진화 헬기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공중 진화대도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헬기와 함께 산불 현장에 낙하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는 숨은 영웅들.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체력 훈련과 낙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살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산불 조심 기간도 훈련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는 이륙 준비를 마쳤고 공중 진화대도 출동 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창원 광장을 역주행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저녁 7시 50분쯤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인근에서 창원 광장 쪽으로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차를 세울 것을 지시했지만 차를 몰고 있던 60대 운전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막혀 멈춰선 A씨는 경찰이 3단봉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에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과 창원시 의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60여 명의 의원들은 23일 경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쑥대밭이 된 데 이어 이번 예산 삭감으로 원전 산업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의 내년도 원전 분야 예산 약 1,8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근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장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 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3일 오후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교육청 갑질 규탄, 양산 신규교사 지키기 경남교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피해 교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조속히 철회하고 피해 교사 중심으로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또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빠른 답변이 없다면 다음 달 2일 제2차 전국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창녕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 1부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기부는 금권 선고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칠 의도가 약하고 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군수는 경남도 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에 대학원 동문 모임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